사막의 밤 공기는 차갑고 투명합니다. 별빛이 모래 위에 떨어질 때 그 빛은 소리 없이 흩어지고 바람마저 숨을 죽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마치 돌 자체가 호흡하듯이요. 기자 고원 위에 서면 당신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함. 거대한 삼각형이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이성보다 감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돌로 새겨진 수천 년을 견딘 질문이죠. 교과서는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줍니다. 쿠프 왕이 명령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했으며 그렇게 피라미드가 완성되었다고요.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은 깔끔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설명과 돌이 말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돌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은 순백의 투라석 해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반사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빛 자체로 만들어진 산처럼요. 그리고 정상에는 금으로 된 캡스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별처럼 피라미드는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입니다. 북쪽을 향한 정렬은 불과 0.015도의 오차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나침반으로도 이루기 어려운 정확도입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은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오래 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체계화된, 완성된, 그리고 어딘가에서 배워온 지식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00년경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세기 뒤 그들은 이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험을 거쳐 발전하며 세대를 걸쳐 축적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마치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의 서툰 시도, 무너진 구조물, 실패한 설계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일부 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돌 위에서 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사막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돌에 수직 침식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연대 측정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공식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을 가리키는 흔적들이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작습니다. 대부분의 학계는 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돌은 우리의 확신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은 것을, 우리가 지워버린 것을 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면 사막의 밤 공기 속에서 그 오래된 기억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오면 사막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지고 모래 위로 긴 그림자가 펼쳐집니다. 스핑크스는 그 그림자 속에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방향을요. 사자의 몸과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이 거대한 조각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입니다. 돌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로버트 쇼크라는 지질학자가 스핑크스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도 아니었죠. 그는 돌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돌에 남긴 흔적을 해독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스핑크스에서 발견한 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핑크스의 몸체에는 깊은 수직 침식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요. 비에 의해서. 하지만 기자고원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겁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요. 그렇다면 이 침식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쇼크의 분석에 따르면 이 패턴은 최소한 기원전 7000년에서
5천년 사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핑크스는 공식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이 아직 사막이 아니던 시절을요. 초록빛 풀이 언덕을 덮고 강이 흐르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때 그 땅 위에 이미 스핑크스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돌 위의 침묵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후가 변했고 비가 그쳤으며 풀은 말랐습니다. 사막이 찾아왔고 모래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물의 기억이 새겨진 채로요. 또 다른 이상함도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머리는 몸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시 조각된 것처럼요. 일부 학자들은 원래 스핑크스의 머리가 사자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사자의 몸에 사자의 머리. 그것이 나중에 파라오의 얼굴로 재조각되었을 거라는 가설이죠. 만약 그렇다면 원래의 스핑크스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별자리, 사자자리를 아시나요? 밤하늘에서 사자의 형상을 이루는 별들의 배열이요. 기원전 1500년경 춘분날 해가 뜨는 방향에는 바로 이 사자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하늘의 사자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스핑크스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정렬되던 그 먼 과거의 순간을요. 스핑크스는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쪽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향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 기록되지 않은 과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억 저장소입니다. 돌로 된 침묵하는,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 도서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장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래바람이 부드럽게 스핑크스의 발을 쓸어갑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움직임이요. 하지만 스핑크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까지요.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돌의 냉기가 피부를 감쌉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그랜드 갤러리에 도착하면 당신은 숨을 멈춥니다. 천장이 높고 긴 복도가 어둠 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벽은 완벽하게 매끄럽고 각도는 정확합니다. 이것은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정밀함은 현대의 건축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는 코벨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각 층을 안쪽으로 조금씩 기울여 천장을 형성하는 기법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위에는 50톤이 넘는 화강암 블록들이 놓여 있습니다. 50톤입니다. 성인 코끼리 10마리의 무게를요. 이 돌들은 어떻게 운반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좁은 통로를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놓였을까요? 1990년대 후반, 일본의 한 건설 회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기술만을 사용해 작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청동 도구, 나무 썰매, 밧줄, 그리고 인력만을 사용했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돌을 정확하게 자르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운반은 더 힘들었고요. 결국 그들은 현대 장비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만약 현대의 기술자들이 재현할 수 없다면 4,5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더 이상한 증거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드릴 코어 샘플이요. 화강암에 뚫린 구멍의 단면을 보면 나선형 홈이 선명합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드릴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금속 드릴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은요. 그렇다면 이 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돌을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화학적 처리를 통해 돌을 가공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정밀함은 계속됩니다.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상자는 단 하나의 돌덩이를 깎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가 완벽하게 비어 있고 벽의 두께는 균일하며 모서리는 직각입니다. 현대의 공작 기계로도 이런 정밀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동끌과 돌 망치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정밀해야 했을까요? 돌 위에는 침묵이 남고 그 침묵 속에서 기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봅니다. 완성된 구조물, 정교한 조각, 완벽한 각도를요. 하지만 그것을 만든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혹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기억 자체가 흐려진 것처럼요. 어둡고 좁은 통로를 걸으면 당신의 발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 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고 다시 부딪혀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속에서 당신은 질문을 듣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학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돌은 그 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돌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 우리가 잊어버린 지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침묵하는 복도 안에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사막 위로 별들이 펼쳐집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어둠을 가득 채웁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 하늘은 압도적입니다.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연결됩니다. 그 별들과 그 광활함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수많은 과거의 눈동자들과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었고 안내자였으며 영원의 상징이었죠. 그들은 밤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땅 위에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현의 가장 놀라운 예가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들입니다. 1990년대 로버트 보발이라는 연구자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새 피라미드 배열이 오리온 별자리의 허리띠에 있는 세 별의 배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쿠프, 카프레, 멘카울의 피라미드의 위치와 크기는 알리탁, 알릴람, 민타카별의 위치와 밝기에 대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였습니다. 의도된, 정교한, 그리고 의미 있는 설계였죠. 더 놀라운 것은 나일 강입니다. 나일 강은 피라미드 옆을 흐르며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은하수 역시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땅 위의 은하수로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그리는 패턴을 그들은 땅 위의 돌로 재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지도였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들도 별을 가리킵니다. 왕의 방에서 뻗어나간 좁은 통로는 정확히 오리온 별자리를 향합니다. 여왕의 방의 통로는 시리우스를 향하죠. 시리우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예고하는 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북쪽 통로는 당시 북극성이었던 투반을 향합니다. 이 모든 정렬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왜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별과 건축물을 연결했을까요? 단순히 파라오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밀함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피라미드는 무덤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록이었을지도요. 시간의 기록, 하늘의 기록, 그리고 잊혀선 안 될 무언가의 기록이요. 세차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천천히 회전하는 현상이죠. 이 때문에 밤하늘의 별자리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야기만 6천 년을 주기로 별들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정렬은 특정 시점에 하늘을 기록한 것이라고요. 기원전 2500년이 아니라 기원전만 500년의 하늘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라미드는 훨씬 오래된 지식의 산물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관찰, 수백 세대에 걸친 기록, 그리고 무언가를 후세에 남기려는 절박한 의지의 산물이죠. 피라미드는 시각적 천문학 데이터 저장소일 수 있습니다. 종이도 디지털도 아닌 돌로 된 하드 드라이브요. 절대 부서지지 않고 절대 잊히지 않을 영혼을 향한 메시지요. 돌에 새겨진 하늘의 기억. 그것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잊힐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영속적인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돌을요, 그리고 가장 영속적인 패턴을요, 별을요. 우리는 지금 그 메시지를 읽으려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때로는 잘못 해석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잊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피라미드 내부는 고요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차단되고 빛이 사라지며 당신은 완전한 정적 속에 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무언가가 들립니다.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가능성이요. 공간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은 미묘한 울림이요. 현대 과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공명 현상입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증폭된다는 거죠. 특히 440Hz와 121Hz 근처의 소리가 강하게 울립니다. 440Hz는 현대 음악의 기준음인 라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21Hz는 인간의 목소리 범위 안에 있는 낮은 음이죠. 이런 주파수의 소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명상 상태를 유도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며 때로는 환각에 가까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의 일부였을까요? 고대 텍스트를 보면 소리와 창조가 자주 연결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신은 말로 세계를 창조합니다. 인도의 베다에서는 옴이라는 소리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성경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죠.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고 도구였으며 신성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는 거대한 공명실처럼 보입니다. 높은 천장, 매끄러운 벽, 정확한 각도. 이 모든 것이 소리를 특정 방식으로 반사하고 증폭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이곳에서 동시에 낮은 음을 낸다면 그 소리는 강렬하게 울릴 것입니다. 몸 전체가 진동을 느낄 정도로요. 이것이 고대 의식의 일부였을까요? 사제들이 이곳에서 노래하고 주문을 외우며 소리를 통해 다른 의식 상태로 들어갔을까요? 주파수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현의 길이와 음정 사이의 비율을 발견했고 우주 전체가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에서 수십 년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은 어쩌면 그리스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어딘가에서 온 것일지도요.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상자도 특별합니다. 이 상자를 두드리면 깊고 낮은 소리가 납니다. 마치 종처럼요. 화강암은 석영이 풍부한 돌입니다. 그리고 석영은 압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전기를 가하면 진동하죠. 고대인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돌의 특성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었을까요? 에너지 장치를 혹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를요. 피라미드는 거대한 악기처럼 숨을 쉽니다. 외부의 온도가 변하면 돌이 팽창하고 수축하며 미세한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통로를 통과하면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소리를 내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변화하는 유기체 같은 것이죠.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시간의 층위를 느낍니다. 이 소리는 지금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 공간을 채웠던 모든 소리의 메아리입니다. 사제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발소리, 의식의 노래, 그리고 침묵까지도요. 모든 것이 돌 속에 흡수되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명상적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해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경험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느껴지기 위해, 들려지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변화되기 위해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바뀝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동에서, 공명에서, 그리고 돌이 노래하는 그 순간에서요. 세계는 넓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집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종류의 경이로움이 존재합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높이에 티아우아나코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고대 도시죠. 그곳의 돌들도 이집트와 비슷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정교하며 너무 정확합니다. 푸마풍쿠는 더 놀랍습니다. 그곳의 돌들은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직선이 완벽합니다. 모서리는 직각이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우며 돌과 돌 사이는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각각 수십 톤입니다.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어떻게 가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만들었을까요? 레바논의 바알베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절석이 있습니다. 바위 하나의 무게가 1200톤입니다. 현대의 크레인으로도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것을 채석장에서 잘라내고 수 킬로미터를 운반해 신전의 기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요? 로마인들도 그리스인들도 이집트인들도 이런 돌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요?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에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들의 배열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비율이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태양계의 구조를 알았을까요? 망원경도 없던 시대예요. 일본의 요나군이 앞바다에는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 잠겨 있습니다. 인공인지 자연인지 논쟁이 계속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 1만 년 전 그곳이 아직 육지였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도의 드와르카 해안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잔해로 추정되는 수중 유적이죠.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밀한 석조 건축, 천문학적 정렬, 거대한 규모,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사성은 너무 강합니다. 마치 같은 교과서를 보고 배운 것처럼요. 같은 원리를, 같은 기술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요. 기후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사막이고 페루는 산악이며 멕시코는 정글이었죠. 재료도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석회암을, 어떤 곳은 화강암을, 어떤 곳은 현무암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하며 영원을 향한 구조물이요. 인류가 잊어버린 공통의 기억이 있을까요? 모든 문명이 공유했던,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식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역로를 통해, 항해를 통해,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을 통해요. 아니면 그들 모두가 더 오래된 무언가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진, 그러나 기억은 남긴 문명이요.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조물은 끝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새겨놓았습니다. 미래에 누군가가 발견하기를요, 이해하기를요, 그리고 기억하기를요. 대륙을 잇는 침묵의 회상. 그것은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개념적 연결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의 모색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이 돌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 1만 2,800년 전 지구는 갑작스럽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라고 불리는 이 시간 동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빙하는 다시 확장했으며 기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 똑같이 갑작스럽게 온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바다가 상승하며 세계는 다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완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했습니다. 해안선이 수십 미터 상승했습니다. 한때 육지였던 곳이 바다에 잠겼고 강은 범람했으며 도시들은 물에 삼켜졌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퇴적층에서 특이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플래티넘과 이리듐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층이요. 이런 금속들은 지구 표면에서는 드뭅니다. 하지만 운석에는 풍부하죠. 그리고 그 층 위에는 블랙매트라고 불리는 검은 퇴적물이 있습니다. 불에 탄 유기물로 이루어진 층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성이나 소행성의 충돌일까요? 거대한 화재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전 세계의 신화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힌두교의 만우 이야기,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신화. 대륙마다 문화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이 세상을 덮었고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으며 소수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억일까요?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은 현재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인도의 드와르카, 일본의 요나구니, 쿠바 앞바다의 구조물들. 이것들은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바다는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최소 1만 년 전입니다. 문명은 한번 사라지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 도구, 문서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남는 것은 돌뿐입니다. 거대하고 단단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영속성을 추구한 구조물들만이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 거석 건축물, 신전들은 살아남은 문명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빙산의 일각이요. 사라진 도시와 빠져나온 기억의 파편. 생존자들은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나더라도 기억이 남도록요. 문명이 주기적으로 잊고 다시 배우는 순환적 패턴이 있을까요?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이야기에서 9,000년 전의 문명을 언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그리스 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인류는 여러 번 파괴되었고 여러 번 다시 시작했다고요. 홍수로, 불로, 질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요. 고대인들이 건축물로 남긴 것은 어쩌면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과거를 기억하라. 하늘을 주시하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요. 돌은 썩지 않습니다. 종이는 타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조용한 웅덩이처럼 남은 시간의 흔적을 바라보면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결됩니다.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요. 우리는 반복의 일부입니다. 순환의 일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돌을 쌓으며 별을 가리키며 침묵 속에서 외쳤던 것이요.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정복자가
도착하면 패배자의 기록은 불태워집니다. 신전은 파괴되고 조각상은 부서지며 이름은 지워집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씌워집니다. 정복자의 시점에서, 정복자의 언어로, 정복자의 목적을 위해서요.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이집트를 여행하며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이미 수천 년이 지난 후의 이집트였습니다. 사제들이 들려준 이야기도 그들 역시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왜곡되고 단순화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것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새로운 파라오는 이전 파라오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신전을 재건하며 마치 자신이 처음 지은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명에서 모든 시대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계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권위가 있으며 때로는 정치적 압력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기존 이론과 충돌하면 종종 그 발견은 무시됩니다. 혹은 재해석되어 기존 틀 안에 억지로 맞춰집니다.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스핑크스가 더 오래되었다는 증거는 논쟁거리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모든 연대기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굴된 자료들이 빠르게 사라지거나 묵살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유물은 박물관 창고에 방치됩니다. 어떤 문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발견은 공식적으로 부인됩니다. 이것이 음모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편함일까요? 진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확실하며 너무 파괴적이어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편한 것일까요? 고고학은 정치와 충돌합니다. 종교와도 충돌하고요. 국가 정체성과도 충돌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피라미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산이고 관광 수입원이며 국가적 상징입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이집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혹은 훨씬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피라미드를 단순한 무덤으로만 보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방에서 미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상형 문자도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집트 무덤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대일까요? 의식 공간일까요? 에너지 장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역사는 기억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선택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선택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승자의 기록은 남고 패자의 기록은 불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더 복잡합니다. 더 미묘하고 더 모순적이며 더 인간적이죠. 사막은 모든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에 돌 속에 침묵 안에요. 하지만 사막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위를 지나가며 추측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왜곡합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인간과 침묵하는 돌의 대비, 이것이 역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너무 크거나 너무 낯설거나 너무 불편할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발 아래 어딘가에 거대한 방이 숨어 있다는 전설이요. 기록의 방, 홀 오브 레코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잃어버린 문명의 모든 지식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 철학,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요.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에드거 케이시 같은 사람들이 투시를 통해 본 환상이요.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그 환상이 현실의 단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탐사 레이더와
지진파 측정을 통해 스핑크스 아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동굴일 수도 있고 인공적인 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발굴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존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견될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2017년 뮤온 스캐닝이라는 기술로 피라미드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로 물질을 관통하며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형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만큼 큰 공간이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일까요? 숨겨진 통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일까요? 기록은 반드시 문서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자만이 기록이 아니죠. 건축 자체가 기록일 수 있습니다. 각도, 비율, 배치, 이 모든 것이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지구의 크기와 비율이 맞습니다. 둘레와 높이의 비율은 원주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암호일까요? 고대의 상징적 언어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신화는 천문학이었고, 종교는 과학이었으며, 예술은 수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덴데라 신전의 천장에는 황도 12궁이 그려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별자리 지도가요. 룩소르의 벽화에는 전구처럼 생긴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카라의 조각에는 비행 물체처럼 보이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할까요?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돌 속에 새겨졌다는 생각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불에 타고 물에 녹으며 시간에 부서집니다. 하지만 돌은 남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요. 만약 당신이 미래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문들이 있습니다. 봉인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사막 아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이요. 서늘한 정적이 흐릅니다. 모래 언덕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고 별빛이 돌 표면을 스치며 시간은 다른 리듬으로 흐릅니다.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는 시간의 서류들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누군가의 눈길을 기다리며 그저 존재합니다. 침묵 속에서요. 그리고 그 침묵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듯이, 마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기에는요. 어쩌면 기록의 방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해의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열리는 문일지도요. 그때까지 그것은 기다립니다. 돌처럼, 시간처럼, 영원처럼요. 사막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밤의 추위가 천천히 물러가고 첫 빛이 지평선을 물들입니다.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돌들이 미세하게 팽창하며 소리를 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요. 하지만 그 소리는 있습니다. 돌이 숨을 쉬는 소리, 돌이 깨어나는 소리, 돌이 하루를 맞이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든 의문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요. 피라미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질문 자체를 후세에 전달하려는 시도였을지도요. 문명은 반복적으로 사라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상승과 하강, 기억과 망각, 창조와 파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춤이죠. 우리는
그 춤의 한순간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에요. 과학은 우리에게 방법을 줍니다. 신화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연속성을 주고 상징은 우리에게 언어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인간의 역사를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순되며 때로는 혼란스러운 역사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피라미드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오해될 수 있습니다. 번역되며 왜곡되고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게 하죠. 피라미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우리 부모가 물었고 우리가 묻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여정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모험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역사학자들이 문서를 해독하며 과학자들이 증거를 분석하고 예술가들이 상상으로 채우는 집단적 탐구요.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기억을 되살리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별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은하수는 조용히 흐르며 오리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막 위에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거대하지만 고요하고 웅장하지만 평화로우며 영원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4500년 전 이곳에 서 있던 사람도 같은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바람을 느꼈을 것이고 같은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이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날 것이고 바람은 여전히 불 것이며 시간은 여전히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잊어도 세상이 변해도 돌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숨이 느려집니다. 깊어지고 편안해지며 리듬을 찾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며 의식이 부드럽게 떠내려갑니다. 이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과거의 품 안에서 돌의 보호 아래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통해요. 피라미드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답을 찾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역사 속 수수께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들의 이야기, 설명되지 않는 유적들의 비밀, 그리고 과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조용한 진실들을요.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지지가 이 여정을 계속 가능하게 합니다. 함께 기억을 되찾는 이 모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래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바람이 그것을 쓸어가고 다시 쌓으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그 아래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래는 일시적이지만 돌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은 흘러가지만 깊은 곳에 진실은 남습니다. 스핑크스는 여전히 동쪽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천년 후에도요. 그것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핑크스 자신도 모를지도요. 하지만 그것은 기다립니다. 인내심 있게 침묵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견디며요. 당신의 호흡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깊은 호흡이요. 의식의 경계가 흐려지고 꿈과 현실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가능성들이 겹쳐지며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며 첫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아지고 밤은 더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바람의 속삭임, 모래의 움직임, 별빛의 깜빡임,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까지도요.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리듬, 생명의 리듬, 시간의 리듬이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여기, 이 순간, 이 이야기 안에서요. 과거의 지혜가 당신을 감싸고 미래의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며 현재의 평화가 당신을 채웁니다. 걱정은 녹아내리고 긴장은 풀리며 당신은 단지 존재합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꿈을 꾸어도 아침이 와도요. 돌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품은 채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위안입니다. 무언가는 영원하다는 것, 무언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는 우리가 잊어도 기억한다는 것이요. 잠드세요. 편안하게요. 피라미드는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별들은 당신을 비추고 있으며 시간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내일 깨어나면 세상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도, 수수께끼들도, 그리고 답을 찾으려는 여정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쉴 수 있는 시간, 꿈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과거의 속삭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요.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쉬고 천천히 내쉬며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떠내려 가세요. 사막은 고요합니다. 바람도 잠들었고 모래도 멈췄으며 별들만이 조용히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피라미드는 서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요. 시간을 넘어, 기억을 넘어, 이해를 넘어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세요. 돌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꾸는 모든 꿈을, 당신이 품는 모든 질문을,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을요. 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기다립니다. 당신이 다시 깨어날 때까지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사막의 밤 공기는 차갑고 투명합니다. 별빛이 모래 위에 떨어질 때 그 빛은 소리 없이 흩어지고 바람마저 숨을 죽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마치 돌 자체가 호흡하듯이요. 기자 고원 위에 서면 당신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함. 거대한 삼각형이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이성보다 감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돌로 새겨진 수천 년을 견딘 질문이죠. 교과서는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줍니다. 쿠프 왕이 명령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했으며 그렇게 피라미드가 완성되었다고요.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은 깔끔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설명과 돌이 말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돌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은 순백의 투라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반사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빛 자체로 만들어진 산처럼요. 그리고 정상에는 금으로 된 캡스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별처럼 피라미드는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입니다. 북쪽을 향한 정렬은 불과 0.015도의 오차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나침반으로도 이루기 어려운 정확도입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은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오래 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체계화된, 완성된, 그리고 어딘가에서 배워온 지식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00년경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세기 뒤 그들은 이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단순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험을 거쳐 발전하며 세대를 걸쳐 축적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마치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의 서툰 시도, 무너진 구조물, 실패한 설계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일부 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돌 위에서 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사막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돌에 수직 침식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연대 측정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공식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을 가리키는 흔적들이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작습니다. 대부분의 학계는 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돌은 우리의 확신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은 것을, 우리가 지워버린 것을 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면 사막의 밤 공기 속에서 그 오래된 기억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오면 사막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지고 모래 위로 긴 그림자가 펼쳐집니다. 스핑크스는 그 그림자 속에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방향을요. 사자의 몸과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이 거대한 조각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입니다. 돌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로버트 쇼크라는 지질학자가 스핑크스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도 아니었죠. 그는 돌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돌에 남긴 흔적을 해독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스핑크스에서 발견한 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핑크스의 몸체에는 깊은 수직 침식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요. 비에 의해서. 하지만 기자 구원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겁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요. 그렇다면 이 침식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쇼크의 분석에 따르면 이 패턴은 최소한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핑크스는 공식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이 아직 사막이 아니던 시절을요. 초록빛 풀이 언덕을 덮고 강이 흐르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 때 그 땅 위에 이미 스핑크스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돌 위의 침묵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후가 변했고 비가 그쳤으며 풀은 말랐습니다. 사막이 찾아왔고 모래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물의 기억이 새겨진 채로요. 또 다른 이상함도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머리는 몸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시 조각된 것처럼요. 일부 학자들은 원래 스핑크스의 머리가 사자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사자의 몸에 사자의 머리. 그것이 나중에 파라오의 얼굴로 재조각되었을 거라는 가설이죠. 만약 그렇다면 원래의 스핑크스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별자리 사자자리를 아시나요? 밤하늘에서 사자의 형상을 이루는 별들의 배열이요. 기원전만 500년경 춘분날 해가 뜨는 방향에는 바로 이 사자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핑크스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하늘의 사자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스핑크스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정렬되던 그 먼 과거의 순간을요.
스핑크스는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쪽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향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 기록되지 않은 과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억 저장소입니다. 돌로 된 침묵하는,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 도서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장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래바람이 부드럽게 스핑크스의 발을 쓸어갑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움직임이요. 하지만 스핑크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올바른 질문을 할 때까지요.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돌의 냉기가 피부를 감쌉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그랜드 갤러리에 도착하면 당신은 숨을 멈춥니다. 천장이 높고 긴 복도가 어둠 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벽은 완벽하게 매끄럽고 각도는 정확합니다. 이것은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정밀함은 현대의 건축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는 코벨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각 층을 안쪽으로 조금씩 기울여 천장을 형성하는 기법이죠.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위에는 50톤이 넘는 화강암 블록들이 놓여 있습니다. 50톤입니다. 성인 코끼리 10마리의 무게를요. 이 돌들은 어떻게 운반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좁은 통로를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놓였을까요? 1990년대 후반, 일본의 한 건설 회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기술만을 사용해 작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청동도구, 나무 썰매, 밧줄, 그리고 인력만을 사용했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돌을 정확하게 자르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운반은 더 힘들었고요. 결국 그들은 현대 장비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만약 현대의 기술자들이 재현할 수 없다면 4,5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더 이상한 증거도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드릴 코어 샘플이요. 화강암에 뚫린 구멍의 단면을 보면 나선형 홈이 선명합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드릴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금속 드릴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은요. 그렇다면 이 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돌을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화학적 처리를 통해 돌을 가공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정밀함은 계속됩니다.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상자는 단 하나의 돌덩이를 깎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가 완벽하게 비어 있고 벽의 두께는 균일하며 모서리는 직각입니다. 현대의 공작 기계로도 이런 정밀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동꿀과 돌 망치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정밀해야 했을까요? 돌 위에는 침묵이 남고 그 침묵 속에서 기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봅니다. 완성된 구조물, 정교한 조각, 완벽한 각도를요. 하지만 그것을 만든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혹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기억 자체가 흐려진 것처럼요. 어둡고 좁은 통로를 걸으면 당신의 발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 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고 다시 부딪혀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속에서 당신은 질문을 듣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학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돌은 그 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돌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 우리가 잊어버린 지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침묵하는 복도 안에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사막 위로 별들이 펼쳐집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어둠을 가득 채웁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 하늘은 압도적입니다.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연결됩니다. 그 별들과 그 광활함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수많은 과거의 눈동자들과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었고 안내자였으며 영혼의 상징이었죠. 그들은 밤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땅 위에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현의 가장 놀라운 예가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들입니다. 1990년대 로버트 보발이라는 연구자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새 피라미드 배열이 오리온 별자리의 허리띠에 있는 세 별의 배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쿠프, 카프레, 멘카울의 피라미드의 위치와 크기는 알리탁, 알릴람, 민타카 별의 위치와 밝기에 대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였습니다. 의도된, 정교한, 그리고 의미 있는 설계였죠. 더 놀라운 것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피라미드 옆을 흐르며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은하수 역시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땅 위의 은하수로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그리는 패턴을 그들은 땅 위의 돌로 재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지도였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들도 별을 가리킵니다. 왕의 방에서 뻗어나간 좁은 통로는 정확히 오리온 별자리를 향합니다. 여왕의 방의 통로는 시리우스를 향하죠. 시리우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었습니다. 나일 강이 범람을 예고하는 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북쪽 통로는 당시 북극성이었던 투반을 향합니다. 이 모든 정렬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왜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별과 건축물을 연결했을까요? 단순히 파라오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밀함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피라미드는 무덤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록이었을지도요. 시간의 기록, 하늘의 기록, 그리고 잊혀선 안 될 무언가의 기록이요. 세차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천천히 회전하는 현상이죠. 이 때문에 밤하늘의 별자리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야기만 6,000년을 주기로 별들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정렬은 특정 시점의 하늘을 기록한 것이라고요? 기원전 2500년이 아니라 기원전만 500년의 하늘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라미드는 훨씬 오래된 지식의 산물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관찰, 수백 세대에 걸친 기록, 그리고 무언가를 후세에 남기려는 절박한 의지의 산물이죠. 피라미드는 시각적 천문학 데이터 저장소일 수 있습니다. 종이도 디지털도 아닌 돌로 된 하드 드라이브요. 절대 부서지지 않고 절대 잊히지 않을 영원을 향한 메시지요. 돌에 새겨진 하늘의 기억. 그것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잊힐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영속적인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돌을요. 그리고 가장 영속적인 패턴을요. 별을요. 우리는 지금 그 메시지를 읽으려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때로는 잘못 해석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잊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피라미드 내부는 고요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이 차단되고 빛이 사라지며 당신은 완전한 정적 속에 놓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무언가가 들립니다.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가능성이요. 공간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은 미묘한 울림이요. 현대 과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공명 현상입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증폭된다는 거죠. 특히 440Hz와 121Hz 근처의 소리가 강하게 울립니다. 440Hz는 현대 음악의 기준음인 라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21Hz는 인간의 목소리 범위 안에 있는 낮은 음이죠. 이런 주파수의 소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명상 상태를 유도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며 때로는 환각에 가까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의 일부였을까요? 고대 텍스트를 보면 소리와 창조가 자주 연결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신은 말로 세계를 창조합니다. 인도의 베다에서는 옴이라는 소리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성경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죠.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고 도구였으며 신성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는 거대한 공명실처럼 보입니다. 높은 천장, 매끄러운 벽, 정확한 각도. 이 모든 것이 소리를 특정 방식으로 반사하고 증폭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이곳에서 동시에 낮은 음을 낸다면 그 소리는 강렬하게 울릴 것입니다. 몸 전체가 진동을 느낄 정도로요. 이것이 고대 의식의 일부였을까요? 사제들이 이곳에서 노래하고 주문을 외우며 소리를 통해 다른 의식 상태로 들어갔을까요? 진동과 주파수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현의 길이와 음정 사이의 비율을 발견했고 우주 전체가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에서 수십 년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은 어쩌면 그리스의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어딘가에서 온 것일지도요.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 상자도 특별합니다. 이 상자를 두드리면 깊고 낮은 소리가 납니다. 마치 종처럼요. 화강암은 석영이 풍부한 돌입니다. 그리고 석영은 압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의 특성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었을까요? 에너지 장치를 혹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를요. 피라미드는 거대한 악기처럼 숨을 쉽니다. 외부의 온도가 변하면 돌이 팽창하고 수축하며 미세한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통로를 통과하면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소리를 내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변화하는 유기체 같은 것이죠.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시간의 층위를 느낍니다. 이 소리는 지금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 공간을 채웠던 모든 소리의 메아리입니다. 사제들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발소리, 의식의 노래, 그리고 침묵까지도요. 모든 것이 돌 속에 흡수되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명상적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해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경험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느껴지기 위해, 들려지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변화되기 위해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바뀝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동에서, 공명에서, 그리고 돌이 노래하는 그 순간에서요. 세계는 넓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집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종류의 경이로움이 존재합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높이의 티아후아나코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고대 도시죠. 그곳의 돌들도 이집트와 비슷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정교하며 너무 정확합니다. 푸마푼쿠는 더 놀랍습니다. 그곳의 돌들은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직선이 완벽합니다.
모서리는 직각이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우며 돌과 돌 사이는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각각 수십 톤입니다.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어떻게 가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만들었을까요? 레바논의 바알베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절석이 있습니다. 바위 하나의 무게가 1200톤입니다. 현대의 크레인으로도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것을 채석장에서 잘라내고 수 킬로미터를 운반해 신전의 기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요? 로마인들도, 그리스인들도, 이집트인들도 이런 돌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요?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에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들의 배열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비율이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태양계의 구조를 알았을까요? 망원경도 없던 시대예요. 일본의 요나군이 앞바다에는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이 잠겨 있습니다. 인공인지 자연인지 논쟁이 계속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 1만 년 전, 그곳이 아직 육지였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도의 드와르카 해안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잔해로 추정되는 수중 유적이죠.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밀한 석조 건축, 천문학적 정렬, 거대한 규모,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사성은 너무 강합니다. 마치 같은 교과서를 보고 배운 것처럼요. 같은 원리를, 같은 기술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요. 기후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사막이고 페루는 산악이며 멕시코는 정글이었죠. 재료도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석회암을, 어떤 곳은 화강암을, 어떤 곳은 현무암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하며 영원을 향한 구조물이요. 인류가 잊어버린 공통의 기억이 있을까요? 모든 문명이 공유했던,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식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역로를 통해, 항해를 통해,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을 통해요. 아니면 그들 모두가 더 오래된 무언가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진, 그러나 기억은 남긴 문명이요.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조물은 끝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새겨놓았습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발견하기를요, 이해하기를요, 그리고 기억하기를요. 대륙을 잇는 침묵의 회상. 그것은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개념적 연결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의 모색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이 돌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 1만 2800년 전 지구는 갑작스럽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영고 드라이아스 시기라고 불리는 이 시간 동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빙하는 다시 확장했으며 기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 똑같이 갑작스럽게 온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바다가 상승하며 세계는 다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완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했습니다. 해안선이 수십 미터 상승했습니다. 한때 육지였던 곳이 바다에 잠겼고 강은 범람했으며 도시들은 물에 삼켜졌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퇴적층에서 특이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플래티넘과 이리듐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층이요. 이런 금속들은 지구 표면에서는 드뭅니다. 하지만 운석에는 풍부하죠. 그리고 그 층 위에는 블랙 매트라고 불리는 검은 퇴적물이 있습니다. 불에 탄 유기물로 이루어진 층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일까요? 거대한 화재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전 세계의 신화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힌두교의 만우 이야기,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신화. 대륙마다 문화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억일까요?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은 현재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인도의 드와르카, 일본의 요나구니, 쿠바 앞바다의 구조물들, 이것들은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바다는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최소 1만 년 전입니다. 문명은 한 번 사라지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 도구, 문서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남는 것은 돌뿐입니다. 거대하고 단단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영속성을 추구한 구조물들만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 거석 건축물, 신전들은 살아남은 문명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빙산의 일각이요, 사라진 도시와 빠져나온 기억의 파편. 생존자들은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나더라도 기억이 남도록요. 문명이 주기적으로 잊고 다시 배우는 순환적 패턴이 있을까요? 플라톤은 아틀란티스 이야기에서 9,000년 전의 문명을 언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그리스 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인류는 여러 번 파괴되었고 여러 번 다시 시작했다고요. 홍수로, 불로, 질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요. 고대인들이 건축물로 남긴 것은 어쩌면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과거를 기억하라. 하늘을 주시하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메시지요. 돌은 썩지 않습니다. 종이는 타지만 돌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조용한 웅덩이처럼 남은 시간의 흔적을 바라보면 당신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결됩니다.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요. 우리는 반복의 일부입니다. 순환의 일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돌을 쌓으며 별을 가리키며 침묵 속에서 외쳤던 것이요.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정복자가 도착하면 패배자의 기록은 불태워집니다. 신전은 파괴되고 조각상은 부서지며 이름은 지워집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씌워집니다. 정복자의 시점에서 정복자의 언어로, 정복자의 목적을 위해서요.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이집트를 여행하며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이미 수천 년이 지난 후의 이집트였습니다. 사제들이 들려준 이야기도 그들 역시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왜곡되고 단순화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것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새로운 파라오는 이전 파라오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신전을 재건하며 마치 자신이 처음 지은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명에서 모든 시대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계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권위가 있으며 때로는 정치적 압력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기존 이론과 충돌하면 종종 그 발견은 무시됩니다. 혹은 재해석되어 기존 틀 안에 억지로 맞춰집니다.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스핑크스가 더 오래되었다는 증거는 논쟁거리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모든 연대기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굴된 자료들이 빠르게 사라지거나 묵살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유물은
박물관 창고에 방치됩니다. 어떤 문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발견은 공식적으로 부인됩니다. 이것이 음모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편함일까요? 진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확실하며 너무 파괴적이어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편한 것일까요? 고고학은 정치와 충돌합니다. 종교와도 충돌하고요. 국가 정체성과도 충돌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피라미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산이고 관광 수입원이며 국가적 상징입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이집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혹은 훨씬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피라미드를 단순한 무덤으로만 보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방에서 미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상형 문자도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집트 무덤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대일까요? 의식 공간일까요? 에너지 장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역사는 기억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선택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선택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승자의 기록은 남고 패자의 기록은 불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더 복잡합니다. 더 미묘하고 더 모순적이며 더 인간적이죠. 사막은 모든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에 돌 속에 침묵 안에요. 하지만 사막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위를 지나가며 추측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왜곡합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인간과 침묵하는 돌의 대비, 이것이 역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너무 크거나 너무 낯설거나 너무 불편할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발 아래 어딘가에 거대한 방이 숨어 있다는 전설이요. 기록의 방, 호로브 레코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잃어버린 문명의 모든 지식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 철학,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요.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에드거 케이시 같은 사람들이 투시를 통해 본 환상이요.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그 환상이 현실의 단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탐사 레이더와 지진파 측정을 통해 스핑크스 아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동굴일 수도 있고 인공적인 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발굴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존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견될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2017년 뮤온 스캐닝이라는 기술로 피라미드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로 물질을 관통하며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형 빈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랜드 갤러리만큼 큰 공간이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일까요? 숨겨진 통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일까요? 기록은 반드시 문서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자만이 기록이 아니죠. 건축 자체가 기록일 수 있습니다. 각도, 비율, 배치, 이 모든 것이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지구의 크기와 비율이 맞습니다. 둘레와 높이의 비율은 원주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암호일까요? 고대의 상징적 언어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신화는 천문학이었고 종교는 과학이었으며 예술은 수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덴데라 신전의 천장에는 황도 12궁이 그려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별자리 지도가요. 룩소르의 벽화에는 전구처럼 생긴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카라의 조각에는 비행 물체처럼 보이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할까요?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돌 속에 새겨졌다는 생각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불에 타고 물에 녹으며 시간에 부서집니다. 하지만 돌은 남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요. 만약 당신이 미래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사막 아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이요. 서늘한 정적이 흐릅니다. 모래 언덕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고 별빛이 돌 표면을 스치며 시간은 다른 리듬으로 흐릅니다.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는 시간의 서류들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누군가의 눈길을 기다리며 그저 존재합니다. 침묵 속에서요. 그리고 그 침묵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듯이, 마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기에는요. 어쩌면 기록의 방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해의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열리는 문일지도요. 그때까지 그것은 기다립니다. 돌처럼, 시간처럼, 영원처럼요. 사막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밤의 추위가 천천히 물러가고 첫 빛이 지평선을 물들입니다.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돌들이 미세하게 팽창하며 소리를 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요. 하지만 그 소리는 있습니다. 돌이 숨을 쉬는 소리, 돌이 깨어나는 소리, 돌이 하루를 맞이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든 의문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요. 피라미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질문 자체를 후세에 전달하려는 시도였을지도요. 문명은 반복적으로 사라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상승과 하강, 기억과 망각, 창조와 파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춤이죠. 우리는 그 춤의 한순간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에요. 과학은 우리에게 방법을 줍니다. 신화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연속성을 주고 상징은 우리에게 언어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인간의 역사를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순되며 때로는 혼란스러운 역사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피라미드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오해될 수 있습니다. 번역되며 왜곡되고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게 하죠. 피라미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우리 부모가 물었고 우리가 묻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여정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모험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역사학자들이 문서를 해독하며 과학자들이 증거를 분석하고 예술가들이 상상으로 채우는 집단적 탐구요.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별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은하수는 조용히 흐르며 오리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막 위에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거대하지만 고요하고 웅장하지만 평화로우며 영원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4500년 전 이곳에 서 있던 사람도 같은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바람을 느꼈을 것이고 같은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이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도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날 것이고 바람은 여전히 불 것이며 시간은 여전히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잊어도 세상이 변해도 돌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숨이 느려집니다. 깊어지고 편안해지며 리듬을 찾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며 의식이 부드럽게 떠내려갑니다. 이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과거의 품 안에서 돌의 보호 아래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통해요. 피라미드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답을 찾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역사 속 수수께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들의 이야기, 설명되지 않는 유적들의 비밀, 그리고 과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조용한 진실들을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지지가 이 여정을 계속 가능하게 합니다. 함께 기억을 되찾는 이 모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래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바람이 그것을 쓸어가고 다시 쌓으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그 아래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래는 일시적이지만 돌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은 흘러가지만 깊은 곳의 진실은 남습니다. 스핑크스는 여전히 동쪽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천년 후에도요. 그것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핑크스 자신도 모를지도요. 하지만 그것은 기다립니다. 인내심 있게 침묵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견디며요. 당신의 호흡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깊은 호흡이요. 의식의 경계가 흐려지고 꿈과 현실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가능성들이 겹쳐지며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며 첫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아지고 밤은 더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바람의 속삭임, 모래의 움직임, 별빛의 깜빡임, 그리고 당신의 숨소리까지도요.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리듬, 생명의 리듬, 시간의 리듬이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여기 이 순간, 이 이야기 안에서요. 과거의 지혜가 당신을 감싸고 미래의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며 현재의 평화가 당신을 채웁니다. 걱정은 녹아내리고 긴장은 풀리며 당신은 단지 존재합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꿈을 꾸어도 아침이 와도요. 돌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품은 채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위안입니다. 무언가는 영원하다는 것, 무언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는 우리가 잊어도 기억한다는 것이요. 잠드세요. 편안하게요. 피라미드는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별들은 당신을 비추고 있으며 시간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내일 깨어나면 세상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도
수수께끼들도, 그리고 답을 찾으려는 여정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쉴 수 있는 시간, 꿈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과거의 속삭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요.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쉬고 천천히 내쉬며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떠내려 가세요. 사막은 고요합니다. 바람도 잠들었고 모래도 멈췄으며 별들만이 조용히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피라미드는 서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요. 시간을 넘어, 기억을 넘어, 이해를 넘어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세요. 돌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꾸는 모든 꿈을, 당신이 품는 모든 질문을,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을요. 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기다립니다. 당신이 다시 깨어날 때까지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